살아 돌아온 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우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땀을 흘리고 가을이면 수확을 기뻐하고 겨울이면 궁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살았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옥수는 그날 아침부터 혼자였습니다. 남편 복동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 말로 하면 짧지만 혼자 살아내려면 한없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는데 혼자 하려니 손이 유독 느렸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떼다가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아 꾹 눌렀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니 영정 속 복동이 보였습니다. 과묵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사진 속에서도 말이 없더라고요. 옥순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3년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날 마을 아이 편에 전갈이 왔습니다. 딸 순례가 시댁 제사와 겹쳐서 오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수는 아이에게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옥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치우고 혼자 저녁을 맞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3년째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처음 1년은 서러워서 울었고 2번째 해에는 익숙해지려고 애썼고 3번째인 올해는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그 무덤덤함이 더 슬프더라고요. 이웃에 사는 분이가 오후에 들렀습니다. 분이는 옥순과 동갑인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고 서로의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분이는 호박전 몇 장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제삿날인데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며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2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순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분이가 그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나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분이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더 혼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옥수는 늘 그랬습니다. 딸 순리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죽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도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밤마다 이 집이 너무 크고 아침마다 아무도 없는 밥상이 너무 쓸쓸하고 장날에 혼자 좌판을 펴고 앉아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둘씩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말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분이가 호박전을 한 장 집어 옥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아도 돼. 옥순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도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제사상을 혼자 치우고 부엌에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펴려는데 문득 분이가 낮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 그래서 더 혼자가 되는 거야. 옥수는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 속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소. 밤마다
이 집이 너무 커요. 제록 당신 없으니까 방 한 칸이 빈 들판만큼 넓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고 이웃한테 신세 지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요. 영정속 복동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표정.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 옥순이 멈췄습니다. 술래구나. 늦었지만 결국 온 것이다.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얼른 걸음을 옮겨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술래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듯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바람에 그을리고 전쟁터에서 단련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였습니다. 석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석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얼굴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옥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밤의 어인일이오. 서기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다가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이 복동이 제삿날인 줄 알고 있었소. 혼자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에 옥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삿날을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딸도, 이웃도, 아무도.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옥순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였습니다. 서기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약과 몇 개와 식혜 한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변찬소, 손수 만든 것도 아니고 옥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제사상 한 켠에 올려두었습니다. 복동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서기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복동이 좋아하던 거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약과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소? 서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전쟁터. 무서웠냐고요. 서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나중에 알았소. 그때는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소? 서기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촛불빛에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었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순은 그 한마디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물을 올려 숭주를 끓였습니다. 서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그릇을 들고 돌아와 하나를 건네며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이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날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소. 문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나가지 못했소. 서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짝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나 혼자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러고는 당신이 사라졌소. 소식도 없었소.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믿었소. 서기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날 밤 당신 집 앞까지 갔었소. 옥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오. 문 앞에 서서 오래 망설였소. 두드리려다 손을 걷었소. 그냥 돌아섰소. 왜요? 서기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무서웠소. 이 마음을 꺼냈다가 당신이 모른 척하면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았소. 그래서 그냥 가버렸소. 말 한마디 못하고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또 흔들렸습니다. 옥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었소.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같은 밤에 같은 자리에서. 그렇소.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인생이 되더이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밤이 더 깊었습니다. 서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늦었소. 이만 가보리다. 잠깐요. 옥순이 불렀습니다. 서기가 멈췄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웠소. 기억해줘서. 서기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촛불보다 따뜻했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소. 그 말만 남기고 서기가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옥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다고. 방으로 돌아와 복동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소? 그 사람이 왔다 갔소. 나 어떡하면 좋겠소? 영정 속 복동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기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소.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인생이 되더이다. 그 말들이 가슴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아직 이 마을 처자로 살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서기는 이웃 마을 머슴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모 없는 머슴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데 저 혼자 어찌 살겠냐며 뒷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그 뒷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묵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말없이 나타나서 일을 해줬습니다. 옥순의 집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이 깊었던 해, 서기가 아무 말 없이 약재를 구해다 줬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는 자기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옥순네 식구들 몫을 챙겨줬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도 않고 대신 졌습니다. 옥순은 그 사람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슴 한켠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슴 출신 남자에게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꾹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군역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수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옥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짝사랑이었구나. 나 혼자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중매로 들어온 복동에게 마음을 닫은 채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이불 속에서 오래 뒤척였습니다. 복동의 영정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야기를 더 드리기 전에 먼저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기와 복동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기는 이 마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이 마을에 흘러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아이를 경계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겠다는 곳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다가왔습니다. 복동도 어렸습니다. 서기와 동갑이었습니다. 복동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고 어린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동의 어머니는 서기를 밥상에 앉혔습니다. 와서 먹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기는 그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배가 고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람으로 봐줬다는 것이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복동과 서기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신분은 달랐습니다. 복동은 양민이었고 서기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복동은 자기 몫을 나눴습니다. 말없이 당연한 듯이 흉년이 든 해, 온 마을이 굶주리던 해에도 복동은 서기의 몫을 챙겼습니다. 자기가 덜 먹으면서 서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머슴이었지만 일 잘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복동은 부모님을 봉양하며 동생들을 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형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 처자였습니다. 서기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머슴이 양민 처자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가슴속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행동으로만 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말없이 도왔습니다. 그것이 서기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동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옥순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관아에서 군역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복동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동의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역은 길면 몇 년이었고 짧으면 죽어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복동이 없으면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밭은 누가 갈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복동의 어머니는 관아에 찾아가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최참봉이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기름진 논밭에 커다란 기와집, 헛간에는 곡식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모두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은 해마다 소작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일부 횡령했습니다. 관아에 바칠 것을 빼돌렸습니다. 복동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때부터 복동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관아 아정과 결탁해 복동의 이름을 군역 명단에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입막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그 배우를 몰랐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기가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복동은 마당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기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겠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신 가겠다는 말이다. 안 돼. 그건 안 돼. 복동아. 서기가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있어. 동생들이 있어. 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복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 대신해. 나는 혼자야. 서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 없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 근데 너는 달라. 너한테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복동이 흐느꼈습니다. 항구로 가. 복동이 흐느꼈습니다. 서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아, 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자. 복동이 물었습니다. 뭔데? 옥순이. 복동이 굳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줘. 내 마음을 내가 직접 전하고 싶어. 딱 그것 하나야. 복동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한다.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너네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은 거, 흉년에 내 목 나눠준 거, 나 그거 잊은 적 없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서기가 말했습니다. 아니, 해야 해. 은혜는 은혜라고 말해야 해. 서기가 잠깐 웃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밥이나 먹자. 그리고 서기는 그날 밤 옥순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금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드리려다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떠났습니다. 복동은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진심으로 서기가 부탁한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옥순 곁에서 먼 발치로 지켜봤습니다. 혹시 옥순이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것은 서기의 부탁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고 복동 자신이 그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전부 죽었다고. 복동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무렵
옥순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옥순 집안에 기댈 남자 하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혼처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옥순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흔들렸습니다. 서기는 죽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면 내가 옥순 곁에 있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커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권유가 계속됐습니다. 복동네 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복동은 옥순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옥순은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약속 하나 없이, 기한 하나 없이. 옥순은 짝사랑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동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날 밤, 복동은 하늘을 봤습니다. 서기야, 미안하다. 그 말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리고 서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복동과 옥수는 이미 혼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마을 어귀에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 서기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군역에 불려가기도 했고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야밤 재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장날이면 장터 한켠에 좌판을 폈습니다. 두부를 만들어 팔고 나무를 묻혀 팔았습니다. 남편 복동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손을 놀리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두부 항아리를 혼자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항아리를 받아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이었습니다. 말없이 항아리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혼자 하시오. 응, 매번 이렇게 하시오? 옥순이 그렇다고 하자 석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그날 장이 파할 때까지 석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겨주고 빈 항아리를 날라주고 좌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옥순이 물었습니다. 왜 도와줬소? 서기가 말했습니다. 무거워 보였소. 그것뿐이요. 서기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순도 멈췄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뿐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옥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침묵은 복동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복동의 침묵은 닫혀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서기의 침묵은 열려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기는 며칠에 한 번씩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이유는 항상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어 보였소. 지붕이 새는 것 같던데 문짝이 삐걱거리더이다.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갔습니다. 옥수는 밥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서기는 말없이 먹고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기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옥순이 보았습니다. 서기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옥순은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무언가 하다가 손이 멈추는 것. 먼 곳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어지는 것. 옥순이 물었습니다. 손이 왜 그러오? 서기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오. 옥순이 물었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에 서기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기 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줘도 돼요. 서기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지내던 동료가 있었소. 나이가 어렸소. 16이었소. 고향에 어머니가 있다고 늘 말했소. 어머니가 호박죽을 잘 끓인다고, 돌아가면 그 죽을 실컷 먹고 싶다고. 서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소? 옥순이 물었습니다.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된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옥순이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더이다. 서기가 오래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기의 손떨림이 조금 줄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조금 줄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 옥순이 면천 출신 늙은 병사와 가깝게 지낸다고. 처음에는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찬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찬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소작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옥순이 그 면천 출신 놈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최찬봉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최찬봉은 불안했습니다. 서기는 복동이 군역에 끌려가던 무렵 최찬봉이 세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는 어렸고 증거도 없었고 머슴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돌아왔고 그 입이 열리면 최찬봉에게는 위험했습니다. 최찬봉이 옥순 일에 끼어든 것은 옥순의 땅을 탐내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기를 다시 마을에서 몰아낼 구실을 찾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른 몇이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최찬봉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홀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최찬봉 댁 손자와 혼사를 맺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몸도 성하고 집도 있는데 머슴 출신과 어울리면 가문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고 나서 옥순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옥순아, 최찬봉 손자는 건너뛰어라. 그 집 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옥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후회해.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말을 못했어.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후로 내내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았잖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분이야. 분이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말하지 못한 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는 모를 거야.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분이가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분이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슴속에 말하지 못한 것을 하나씩 품고 사는 것이구나. 옥수는 그날 밤 서기를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계속 커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장날 좌판을 펼치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과부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죽은 남편 얼굴이 뭐가 되냐고. 옥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딸 순례가 달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시댁에까지 소문이 닿았던 것입니다. 순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채 식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머슴 출신 사내와요. 옥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시댁에서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옥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 그 말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옥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순례야, 네 말이 맞다. 근데 엄마한테도 물어봐 줬으면 했다. 뭘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순례가 굳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혼자 울었어. 아침마다 밥상 혼자 차렸어. 장날 좌판 앞에 앉아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둘씩 다니는 것 같더라. 근데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바쁜 네가 걱정할까 봐. 순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어. 그냥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한 말이었어.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옥순이 말했습니다. 몰랐어도 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알았으면 해.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순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는지 정말 몰랐어요. 옥순도 울었습니다. 딸을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울음이 종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통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순례야, 너는 괜찮아? 순례가 어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안 괜찮아요. 옥순이 놀랐습니다. 왜? 순례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고 말을 걸어도 귀찮아해요. 저도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아요. 옥순이 순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번 전화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너도 괜찮다고 했구나. 어미 딸이구나. 순례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닮은 거예요. 두 모녀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가 돌아가고 나서 옥수는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빈 토막집에 서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소.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례가 상처받았소. 마을 사람들 눈초리도 이미 심해졌소. 나는 딸을 잃을 수 없소. 서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단 두 글자였습니다. 에이스리스. 긍하.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옥순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왜 더 잡지 않는 것인가? 왜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것인가? 옥순이 돌아서려는데 서기가 말했습니다. 옥순이. 옥순이 멈췄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하오. 그것뿐이요. 그 말이 등에 박혔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걸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동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또 혼자가 됐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복동을 봤습니다. 복동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눈을 밝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런데 꿈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분이가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낡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조금 바스러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옥순아, 이걸 복동 오라버니가 나한테 맡겼어. 옥순이 멈췄습니다. 언제? 복동이 많이 아팠을 때.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 내가 문병 갔더니 그러더라고. 분이야, 이것 좀 맡아줘라. 때가 되면 옥순에게 전해줘라고. 때가 되면 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네가 알아서 줘라고 했어. 나는 그때를 계속 기다렸어. 이제가 그때인 것 같아.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인된 편지였습니다. 복동의 글씨였습니다. 분이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옥순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를 폈습니다. 복동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옥순이에게 나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 서기가 나 대신 군역을 갔소. 내가 가야 했는데 서기가 자원했소. 나는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들이 있었소. 서기는 혼자였소. 그래서 가겠다고 했소. 떠나면서 서기가 말했소. 복동아, 한 가지만 부탁한다. 옥순이가 나를 기다리게 해줘. 내가 돌아오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나는 그때 약속했소. 기다리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지키지 못했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소. 서기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어. 당신 아버지가 쓰러졌어. 마을 어른들이 혼처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 나는 흔들렸어. 서기는 죽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 옥순이, 미안하오. 당신도 몰랐을 것이오. 내가 평생 말을 못한 건 말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어.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친구의 약속을 저버린 놈이, 친구가 마음에 둔 사람을 빼앗은 놈이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평생 말하지 못했소.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소. 그건 거짓이 아니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서기가 살아 돌아오는 날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가장 많이 미안한 사람이요. 그 사람 믿어도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그 사람은 지킬 것이요. 부디 행복하시오. 복동올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평생 복동 씨한테 미안했던 것이 사실은 복동 씨가 나한테 더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기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 그걸 알고 있었구나. 서기가 대신 간 것을,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을. 평생 그 무게를 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구나. 말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옥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동이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물어볼 걸. 당신 왜 그렇게 말이 없었냐고. 당신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냐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과묵함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었는지. 다음 날 옥수는 순례를 불렀습니다.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강신거 씨는 순례가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응,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 사람이 대신 군역을 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말이 없었구나. 순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응, 나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그 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곁에 있어줬다는 것. 근데 아버지 편지까지 읽고 나니까 순례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머슴 출신이라는 것도, 아버지 친구라는 것도 솔직히 복잡해요. 근데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맨날 괜찮다고 하셔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옥순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근데 네가 걱정할까 봐. 순례가 울었습니다. 그게 더 나빴어요. 엄마가 괜찮다 하면 나는 믿어버렸으니까. 둘이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오래, 한참 울다가 순례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한 거잖아요. 옥순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옥순은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빈 토막집이었습니다. 서기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서기가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알고 있었구나. 응, 서기의 눈이 젖었습니다. 미련한 놈. 그 말이 욕인지 그리움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문 앞에서 돌아선 것도 복덕에 알고 있었을까.
옥순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요. 서기가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복동이를 원망한 적이 있었소. 솔직히 옥순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니 그놈도 참 힘들었겠구나 싶소.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을 테니. 옥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두 사람 모두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쳤는데 나만 아무것도 몰랐소. 서기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관대해. 당신이 알 필요 없었어.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순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에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찬봉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서기가 마을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통해 옥순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땅 일부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소문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면천 출신이 양민 과부를 홀렸다고 그 말이 옥순에게 전해졌습니다. 옥순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찬봉이 왜 그러는지 알아? 옥순이 물었습니다. 왜? 분이가 말했습니다. 복동 오라버니가 군역에 끌려간 것 말이야.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최찬봉이 오라버니를 밀어넣은 거야. 옥순이 멈췄습니다. 왜요? 복동 오라버니가 최찬봉이 세금 횡령하는 것을 목격했거든. 입막음이었어. 근데 서기가 대신 갔잖아. 서기가 돌아왔으니까 최찬봉이 무서운 거야. 서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최찬봉은 끝이니까. 서기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었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찬봉이 아전과 결탁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소작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가 하나씩 증언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국 마을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관아의 최찬봉의 비행을 알렸습니다. 최찬봉은 발뺌을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기와집과 논밭의 일부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소작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권력보다 덕이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재물보다 진심이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옥순과 서기 그리고 순례가 함께 복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고 분홍빛인 꽃잎들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옥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왔소. 서기랑 순례랑 같이 왔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편지 읽었소. 말하는 법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 편지가 당신이 한 말 중에 제일 길고 제일 아름다운 말이었소. 고맙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서기가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동아, 나왔다. 오래 걸렸네. 미안하다. 네가 지키지 못한 약속, 내가 지키겠다. 걱정 마라. 서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자식아,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갔냐. 미련한 놈.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순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론물에 아버지, 수빈이야. 아니, 순례예요. 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혼자 가지고 살았구나.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아버지도 엄마처럼 괜찮다고 했겠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외로워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진달래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셋이서 한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묘소를 나와 꽃길을 걸었습니다. 진달래가 양쪽으로 피어있는 길이었습니다. 서기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례가 뒤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옥순이 생각했습니다. 가다. 순례가 웃었습니다. 가요. 셋이서. 옥순이, 서기가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좋아하던 데가 있었어.
동해 쪽 바다였소. 거기 가봅시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복동씨가 바다를 좋아했소. 서기가 말했습니다. 맞소. 우리 젊은 시절에 딱 한 번 같이 간 적이 있었소. 그때 복동이가 그랬소. 바다를 보면 내 속이 다 시원해진다고. 나는 왜인지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소.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가봅시다. 한 따끄, 한 따끄, 한 따끄. 가봅시다. 복동씨가 좋아하던 그 바다 셋이서 웃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하기도 합니다. 서기는 평생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동은 평생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평생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슬프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심이 남았으니까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안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방식은 서툴렀지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평생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쓸쓸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해 주십시오. 고맙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그 세 마디가 평생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것입니다. 그 봄날 이후로 마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니, 마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옥순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3년 동안 아침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무겁게 눈을 떴던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장터 좌판에 앉아 있으면 이전과 달리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이 손잡고 걸어가는 안악도 보이고 지게를 진 채 힘겹게 걷는 노인도 보이고 서로 다투다가 웃는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분이가 어느 날 좌판 앞을 지나다가 말했습니다. 옥순아, 너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 옥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야. 서기는 그 사이 마을에 조금씩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머슴 출신의 면천 신분, 게다가 늙은 병사,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뭔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빈 토막집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무너진 담을 쌓고 구멍난 지붕을 떼었습니다. 이웃에 무거운 일이 있으면 말없이 나타나서 도왔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젊은 시절 옥순의 집을 돕던 것처럼 그것이 서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눈빛이 어느 순간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옥순의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시오? 옥순이 물었습니다. 뭐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밥상에 여럿이 둘러앉은 것이요. 복동이네 집에 처음 가서 밥을 얻어먹던 날, 그 좁은 밥상에 복동이 부모님이랑 동생들이랑 다 둘러앉아 있었어. 시끄럽고 북적였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이다. 나는 그런 밥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옥순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서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동이가 고마웠어. 그 집 밥상에 나를 앉혀줬으니까. 사람 취급을 해줬으니까. 옥순이 말했습니다. 복동씨가 당신한테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했어. 그 분노가 오래 갔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놈도 사람이었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나라도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이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요. 서기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것이요.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그 말이 오래 옥순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옥수는 복동을 생각했습니다. 복동이 약속을 저버린 것. 처음 편지를 읽었을 때는 왜 그랬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운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의 말을 들으니까 달리 보였습니다. 복동도 두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외롭고 두려워서 흔들립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복동도 그랬고, 서기도 그랬고, 옥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제각각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원망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복동씨,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동이한테 고마운 거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왜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잘 살게 해줬으니까.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당신이 저 모양이었을 것 아니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저 모양이라니요. 서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빈 토막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술래는 그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거나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특별히 술래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술래가 와서 밥을 먹으면 서기는 한쪽에 앉아서 묵묵히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래가 부엌에서 뭔가를 쏟았습니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서기가 말없이 일어나서 치워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술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술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술래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만뜻 알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장날에 혼자 항아리 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래가 서기에게 처음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 장마가 들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습니다. 옥순의 집 지붕에서 빗물이 뱄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복동이 살아있을 때도 해마다 장마면 이 문제가 있었는데 혼자 사는 3년 동안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비 오는 날 아침에 왔습니다. 지붕을 보더니 말없이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일했습니다. 옥순이 그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참 후에 내려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마른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 쓸 거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비 맞으면 안 돼요. 서기가 웃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 비에는 안 죽소. 옥순이 말했습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게 문제예요. 서기가 말없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시오? 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었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었소. 거기서는 다들 번호로 불렸소. 한다 긁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소. 어느 날 문득 내 이름이 뭐더라 싶었소. 옥순이 말했습니다. 서기. 서기가 멈췄습니다. 옥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서기요.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들었소. 서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네. 그네 뭐뭐. 알지.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래전 전쟁터에서 번호로 불리며 버텼던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위로 같았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자주 불러줄게요. 이름을. 서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전 밥 얻어먹던 날 처음으로 울었던 것처럼 뭔가 꽉 막혔던 것이 뚫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의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서기는 힘이 필요한 집들을 돌아다니며 일을 도왔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습니다. 대가도 안 받고 왜 하느냐고. 서기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뿐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기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면천 출신이라는 것, 머슴이었다는 것이 점점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로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그랬구나. 머슴이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세월이 그것을 바꾸지 못했구나. 어느 날 분이가 옥순에게 물었습니다. 옥순아, 너 요즘 행복해? 옥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다려져. 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행복인 거야. 옥순이 웃었습니다. 분이도 웃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없었거든. 수십 년 동안. 아침에 눈 떠도 오늘이 기다려지지 않았어. 옥순이 말했습니다. 분이야. 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는 게 나한테는 그게 기쁜 일이거든. 옥순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된 우정의 무게만큼 깊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저녁, 서기와 옥순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젊었을 때도 있었던 나무, 늙어서도 있을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낙엽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옥순이, 응,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물어봐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가버리지 않았더라면, 문을 두드렸더라면 당신 인생이 달랐을까요? 옥순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달랐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나쁘지 않소. 서기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옥순이 말했습니다. 복동씨와 산 세월이 있었고, 순례가 있었고, 당신이 살아 돌아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소. 만약 그때 달랐더라면 지금 이 자리가 있었을지 모르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옥순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서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후회는 있소. 그때 두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오. 근데 그 후회가 지금 이 자리를 망치게 두고 싶지 않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오.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충분하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복동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영정 속 복동을 바라봤습니다. 그 과묵한 얼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옥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서기가 그러더이다.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하다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소. 당신 살아있을 때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오. 당신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다 알아들이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알겠소. 당신이 그렇게 말없이 살았던 이유가 뭔지.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았다는 것도. 당신도 참 힘들었겠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마지막에 그 편지를 남겨줬소. 그것 때문에 다 풀렸소. 고마워요. 당신이 사랑했다는 것, 나도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서 몰랐던 게 아니라 당신이 해준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소. 늦게 알아서 미안하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것인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 웃었습니다. 알았소, 여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서기가 아침 일찍 옥순의 집 앞 눈을 쓸었습니다. 옥순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옥순이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서기가 말했습니다. 조금 됐소. 옥순이 말했습니다. 밥 먹었소? 서기가 말했습니다. 아직. 옥순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같이 먹어요. 서기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밥을 다 먹고 서기가 말했습니다. 오늘 눈 그치면 어디 갑시다. 어디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걸어요. 어디든. 옥순이 웃었습니다. 좋소. 그날 오후 눈이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길을 걸었습니다. 눈 쌓인 길이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응. 나, 이제 괜찮소.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진짜로요. 전에는 괜찮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옥순이 말했습니다. 믿어요? 서기가 웃었습니다. 믿소. 당신이 거짓말하는 얼굴을 내가 알거든요. 지금 얼굴은 아니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에서 나란히 그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어디까지고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아니,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엇갈렸다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늦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서기와 옥순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복동이 그것을 마지막 편지로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흔들리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다 보면 어느새 평생이 지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말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고맙소, 미안하오, 사랑하오. 이 세 마디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서기처럼 해도 됩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무거운 것을 대신 들어주는 것으로, 빗속에서 지붕을 고쳐주는 것으로, 눈 쌓인 아침 문 앞을 쓸어주는 것으로. 사랑은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말로도 해주십시오. 말로 듣는 것이 행동으로 느끼는 것과 또 다르게 따뜻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조금 더 따뜻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